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7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전반기도 단 2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경기는 포스코 캠텍과 BGF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사실상 전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지금 5승 1패. 오늘 경기 승리한 팀은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갈 수 있고요. 거의 사실상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짓는 느낌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BGF와 포스코 캠텍 오늘 엔트리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현재 순위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현재 5승 1패로 포스코 캠텍과 BGF가 선두 자리를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 승수가 거의 한 경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포스코 캠텍은 좀 파괴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5대0 승리, 4대1 승리 등 좀 여유 있는 승리를 많이 보여줬고, BGF는 전 경기 모두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경제적으로 승리를 거둔 만큼 오히려 더 기분 좋은 쪽은 BGF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실속 있는 승리를 챙기면서 현재 두 팀이 5승 1패로 오늘 경기로 1위 자리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한승, 변상일 선수가 1국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는 팀의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고요. 상대 전적은 조한승 선수가 4대1로 앞서 있습니다. 다만 변상 선수의 최근 페이스나 랭킹 상승면을 감안한다면 이 경기 누가 이길지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오늘의 또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판입니다. 네. 중요한 한 판으로 보여지고요. 2국 속기대국은 BGF 박영훈 주장 그리고 윤찬희 선수가 만났어요. 네, BGF 입장에서는 꼭 이겨줘야 되는 그런 판이죠. 다만 근데 윤찬희 선수가 포스코 캠텍의 오지명이지만 상당히 좀 껄끄러운 상대임은 분명하고요. 네.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랭킹도 5계단 끌어올리면서 29위를 지켜내고 있고요. 자, 김승재, 최철환 선수의 대국인데 오늘 벌써 12번째 만남이에요. 네, 그동안 많이 만났어요. 그동안 최철환 선수가 또 바둑리그에서도 4승 1패로 김승재 선수를 좀 압도한 느낌이 있고 상대 전적이 토탈 많이 차이 나긴 하지만 김승재 선수가 올 시즌 상당히 좋아요. 5승 1패로 기세가 한껏 오른 만큼 이 경기 역시도 최철환 선수가 그전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4국 속기대국 올 시즌 페이스가 좋은 두 선수, 또 나이가 어린 두 선수의 만남이라 더욱 재미있는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최철환 선수도 사실 기대가 가장 되는 그런 신예 기사이고 나연 선수야 당연히 지금은 많이 궤도에 오르는 그런 선수니까. 다만 근데 상대 전적에서 두 번 만나 최철환 선수가 모두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그 상대 전적은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국 속기대국입니다. 이창석 선수와 이원영 선수. 그동안의 상대 전적은 1대1을 기록 중이네요. 네, 창과 방패, 공격과 타계의 승부가 예상되는 한 판이고요. 이원영 선수의 공격, 이창석 선수의 선실리우 타계가 아마 예상되는 그러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7라운드 3경기 5판 확인해 보셨습니다. BGF가 포스코 캠텍 이 전체 대진을 봤을 때 상대 전적이 좀 앞서 나가는 선수들이 많네요. 네, 그만큼 BGF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오더를 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근데 포스코 캠텍의 전력이 또 워낙 출중한 만큼 오늘 경기도 역시 예측하기 힘든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더 오를 때가 싶었는데 포스코 캠텍은 8월 랭킹에 있어서도 평균 랭킹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BGF와 포스코 캠텍의 7라운드 3경기 전반기 1위 결정전인데요.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반기 1위 자리를 차지할 팀은 어느 팀이 될지 네. 오늘 결정이 됩니다. 선수들 모두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1국 장고대국입니다. BGF 조한승, 포스코 캠텍 변상일 선수의 대결. 변상일 선수가 조금 추위를 탈까요?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대국장에 입장을 했네요. 네.
34년 만에 파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다행히 그래도 좀 보자마자 눈치를 채서 파마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네. 그래도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어울립니다. 정말 그동안의 염색이나 펌 이런 거를 한 번도 보여줬던 기사가 아닌데 네. 색다르게 변화를 줬고요. 자, 삼국 속기대고 네. 김승재, 최철환 선수의 대결인데요. 최철환 선수가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서 은근히 또 박영원 선수도 파마한 거 맞나 하고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은 저 혼자만의 느낌이었나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최철원 선수도 헤어스타일을 펌으로 바꾸고 등장을 했는데요. 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김승재 선수도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항상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올 시즌 대단합니다. 2018 시즌 5승 1패를 기록 중인 김승재 선수입니다. 네, 상당히 좀 기세를 타고 있고요. 그래도 아주 상위 지명가 두지는 않았지만 김승재 선수가 팀의 허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제 단순한 1승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선두권끼리의 격돌이고 네.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레이오프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팀의 싸움은 6라운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뭐 이제 BGF의 김용상 감독 이제 포스코의 그 패배를 좀 예상을 했었고 네. 그것을 적중하면서 아마 포스코 힘택의 이상훈 감독이 또 잔뜩 지금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만큼은 네.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두 감독, 양 감독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둑 시작이 됐습니다. 최철환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동안 11번 만나서 최철환 선수가 8승 3패, 그리고 리그에서 4승 1패로 김승재 선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2016 시즌에 정규리그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두 판을 포함해서 네. 최철환 선수가 3번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뭐 김승재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팠던 그런 시즌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결과 팀 우승은 김승재 선수가 소속돼 있던 티프로드가 우승을 차지했었죠. 보니까 대부분이 다 불개로 바둑이 끝났던데요. 네. 뭐 최철환 선수 바둑이 원래 좀 그래요. 뭐 개가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뭐 반대로 사실은 김승재 선수는 원래 개가 가는 바둑이 많은데 미세한 바둑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철환 선수와의 대국에서는 사실 그 전투를 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적극적인 바둑을 구사하기 때문에 네. 불개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기해 주신 대로라면 김승재 선수 입장에서는 판을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어 할까요? 네, 워낙 좀 운영이 강한 기사이고 또 형세 판단이 정확하면서 좀 급전보다는 좀 같이 집을 지으면서 길게 가는 것을 좋아해요. 워낙 그렇게 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근데 최철환 선수는 엄청나게 어려운 바둑을 즐겨 두거든요. 네. 그런 좀 상대성이 김승재 선수에게는 지금까지는 잘 안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철환 선수는 좌상 소목에 있는 자리를 하나 걸쳐두고 난 이후에 3-3을 들어갔고요. 네, 뭐 요즘에 대유행하는 3-3 침입이고요. 뭐 최근에는 글쎄요, 그 3-3을 들어왔을 때 날입자보다는 그냥 늘고 간명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지금 뭐 반대로 막았는데 이렇게 늘어두고 이제 네. 날일자로 간다면 지금은 이렇게 협공을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혹은 바짝 갈 수도 있고요. 걸리는 자리가 제격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김승재 선수의 주문이기 때문에 최철원 선수도 좀 다른 한 칸을 뛴다든지 네. 뭔가 다른 수법을 생각할 겁니다. 지금 한 칸에 뛸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축관계가 있죠. 아무래도 나와서 끊고 잡아야 되죠. 이렇게 드러냈을 때 이 축입니다. 근데 지금은 역시 화점 그리고 이걸 당겨오면은 1,000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나가는 것이 지금은 가능하죠. 그래서 한 칸을 띄었을 때 지금처럼 뒤로 끊고 축을 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흙은 한 칸 뛰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이죠. 보통 뭐 세 가지인데요. 미는 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한 칸 뛰는 수, 그리고 날짜 드는 수. 흑의 수법은 이 세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이 날일자는 지금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뭔가 백의 주문대로 이제 흘러간 느낌이 있어서 다음에 흑이 두는 게 이제 입구자 정도인데 크게 압박감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뭐 축도 좋으니까 한 칸을 두어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는 한 칸일 때는 나가서 끊는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한 칸을 뛴다면 뭐 어차피 손을 빼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밀어붙이는 경우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어 보입니다. 민다면 흙이 있거나 이제 입구자 뭐 느는 거 다 있는데요. 최철원 수는 좀 고심을 하고 나서 결국 날일자를 선택했네요. 가장 무난한 선택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제 네. 김승재 선수가 좀 원하던 좀 서로 좀 원만한 진행인데요. 두 칸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네, 뭐 이 수가 절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뭔가 최철원 선수의 스타일과는 조금은 다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최근 바둑 보면 AI로 인해서 예전에 많이 두었던 형태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삼연성은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삼연성이요. 네. 이게 단순하게 이제 승률 기대치로 본다면 삼연성이 좀 퍼센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네. 좀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 편인가요? 아니요,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삼연성 포석을 쓰는 것을 기사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이제 그런 승률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네.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좀 삼연성이 그립기도 한데 네. 프로 입장에서는 왜 좀 피하게 되는 편이 됐을까요? 네, 일단 삼연성은 세력 작전이고요.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중앙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야 되고 또 공격도 잘해야 되고요. 그런 만큼 이제 이것은 AI가 등장하기 전에도 기사들이 삼연성을 쓰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었는데요. 네. 더더욱 좀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최철환 선수 여기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7라운드 3경기는 현재 5승 1패로 달려나가고 있는 BGF와 포스코 캠텍의 1위 결정전입니다. 가장 긴장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감독님들이겠죠? 양팀 감독님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좀 맞춰 입으신 것 같기도 해요. 아, 약간 커플인가요? 네, 긴장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어드렸습니다. 아, 먼저 이번 7라운드 3경기에 있어서 많이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 이상훈 감독님, 지난번에 보니까요, 우리 김영상 감독님이 SK엔크린을 좀 응원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마음속으로야 다들 이렇게 뭐 경쟁팀이 지기를 다 바라고 뭐 그런 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에 한마디에 덧대어서 우리 김영상 감독님이 승리 인터뷰에서 만약 그 포스코 캠텍이 패배되는 흐름이 온다면 이번 라운드에 있어서 BGF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 하셨었죠. 네. 네, 이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감독님? 예, 들었습니다. 예. 뭐 시즌 전부터 그 BGF는 강팀이라고 생각했고요. 어차피 플레이오프나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날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길게 보고 뭐 오늘 대국도 아주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7라운드 3경기에 대한 김영상 감독님 오더가 어떤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밌게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누가 이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포스코 캠텍이 워낙 강팀이긴 했는데 저번에 한번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포스코 캠텍 이상훈 감독님은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예, 오더는 솔직히 김영상 감독이 좀 더 잘 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팀이 워낙 전력이 좋기 때문에 반반 승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7라운드 3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판을 감독님들께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상훈 감독님부터 어떤 판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글쎄, 같으신지. 다 중요한데요. 1국 조한승 변상일을 이긴 팀이 아마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1국이 중요한 판이 될 것이다라고 이상훈 감독님은 보시고요. 김영상 감독님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국부터 5국까지 다 그냥 박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5대 0으로 이길 수도 있고 뭐 5대 0으로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또 이게 오늘 저희 오프닝에서 봤듯이 이게 한 판 한 판 좀 만만치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방심할 수 있는 판도 없고 확신할 수 있는 판도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5대0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난 승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승재 선수와 최철원 선수의 바둑이 한창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혹시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편이 응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형세가 어떤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백이 상당히 넓어 보여가지고 넓어 보여서 네, 네. 백 쪽이 좋은 것 같다. 예, 백이 모양은 그럴 듯한데요. 좀 허술한 것 같아요. 예, 뭐 화장성생 것 같습니다. 예. 네, 편파 판단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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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독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좌변이 중요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어느새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잠깐 놓쳤는데요. 이 김승재 선수가 이렇게 협공을 하자 최철원 선수가 이제 입구자가 아니라 나래자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었고요. 그러자 붙이고 젖혀서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잡는다면 당연히 이쪽을 끊기고 이 두 점머리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최철원 선수는 이쪽으로 이었고요. 그러자 이제 이쪽 젖히는 활용을 배기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김승재 선수는 이쪽을 젖혀갔습니다.
그러자 최철원 선수가 더 이상 모양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고 들어가고 나서 이제 들여다본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뭐 흙이 좌변에서 타기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쉽게 타기할 수 있고요. 백은 아마 이제 살려주는 대신에 쭉 느는 자리를 두고 싶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는다면 뭐 이 정도 전개하더라도 네, 뭐 모양을 잘 잡았죠. 그러고 나서 백은 이쪽을 늘게 되고요. 이쪽이 늘어지면은 자체로 흙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느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을 때 뭔가 압박이 되는 건가요? 네, 흙에게 좀 압박감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더라도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뭐 붙여서 이제 밑을 기어댈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백이 이쪽이 아니라 뭐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뭐 삶을 강요하고 이제 하변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진행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얻을 거 얻고 내어줄 거 내어준 네, 그런 접전이 되겠습니다. 방금 포스코 캠텍 이상훈 감독님은 이번 경기에 있어서 1국이 중요할 것 같다고 우리 홍민표 위원과 같은 의견을 내어주셨고요. 그런데 BGF 김영삼 감독님은 좀 크게 이번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사실은 상대 전적에서 뒤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상현 선수도 그렇고 나연 선수도 그렇고요. 뭐 2, 3국은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상위 지명이 상대 전적도 좋지만 그 하위 지명인 윤찬희 선수와 김승태 선수가 올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변수를 마련할 수 있고요. 뭐 5국이야 이제 상대 전적이 1대1. 물론 이제 이원 선수가 전력상 조금은 앞서 있지만 뭐 승부를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판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5판 모두 또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7라운드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래서 마지막 판에서 승부가 가려졌었거든요. 네, 그만큼 좀 치열했던 경기들이 많았고요. 오늘 경기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하게 됩니다. 김승재 선수는 이제 이쪽을 바로 늘면 흑에게 오히려 이런 활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쪽을 압박하면서 새를 만들고요. 흑이 안내에서 살면 그 다음에 사실은 좋은 자리가 여기도 엄청 좋은 자리예요. 백 입장에서는 이쪽이 한 칸까지 띄어져 있고 좋은 모양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느는 것과 아마 걸쳐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선수를 뽑아야 되죠. 최철원 선수도 호락호락하게 안에서 뭐 살아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머리를 내밀고자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지금. 근데 뭐 결국에는 막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백이 이렇게 막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더 밀어갈 테고요. 여기서 막는 것은 조금 얇아집니다. 끼움을 당했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끊기는 약점에 노출되죠. 네, 그다음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끼어 있는다면 막고요. 흑도 여기서 뭐 끊어가긴 어렵습니다. 이쪽 뚫리는 약점이 노출되어서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간다면 이어든다면 백도 뭐 두텁게 막아갈 수는 있어요. 뭐 또 하나는 이쪽의 두텀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뭐 호구를 친다거나 이쪽 호구, 글쎄 이쪽 호구는 지금은 별로겠네요. 흑이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받는 순간에 건너가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한 칸 팀과 밀어가는 것이 맛보기가 돼서 이쪽은 아마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고 칠 수는 있겠습니다. 이수로 인해서 뭐 여기도 막아도 그만이고 물론 흑도 이제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이 가능한데요. 흑도 이렇게 늘어간다든지 아니면 입교환을 하고 준다든지
뭐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쪽을 막아냈고 자연스럽게 이도를 네, 차지했으니까요. 이게 막는 자세가 생각보다는 100개 형태도 좋지가 않아서 지금 뚫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끊는 게 안 되나요? 네, 끊는 다음에 여기를 젖혀버리고, 그러니까 이쪽 바꿔치기 관계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것이 좀 떨리면 하나 쳐둘 수도 있고요. 단수 치고 젖혀간다면 이쪽의 형태도 백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받아두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네, 받아둔다면 뭐 잡히지 않는데 흙이 이런 권리가 생기고 이런 데 가도 선수라서 흙은 살아 있어요. 이러고 나서 여기도 활용할 수 있고 이 정도라면은 흙이 그래도 좀 괜찮게 처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양만 본다면 이 호구가 좀 견실한 느낌이 있고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억지로 막아간다면 이쪽 부분에서 좀 접전이 일어나겠습니다. 김승재 선수 스타일이 그래도 좀 깔끔하게 된 네. 스타일이라서 호구 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보면 김승재 선수 바둑 쉽게 잘 둬요. 예, 막아가네요. 네. 모양이 좀 깨질 수도 있는 형태였던 것 같은데요. 네, 모양만 본다면 좀 얇긴 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여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입구자만 가도 막기가 좀 힘들죠. 그때 끼어간다면 이었을 때 양쪽에 그 뚫어가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입구자 갔을 때 못 막는다면 이쪽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흙이 감명하게 줄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백이 사실 별거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최철환 선수는 조금 더 뭔가 강한 움직임을 취하고자 일단은 끼워두었고요. 사실 뭐 이렇게 두고 나서 이어도 네. 이쪽 지켜야 돼요, 백이. 지금은 뭐 아래로 지킬 가능성이 높겠죠. 중앙에는 문제가 없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좀 모양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끊어가는 자세가 받아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쪽이 선수가 들어요. 안 받으면 끊겨서 잡히니까 네. 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끊기는 약점이 있고 늘어간다면 뭐 주도권을 흙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명하게 된다면 입구자인데 먼저 끼워둔 이상 입구자보다는 다른 길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백 입장에서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타이밍에 여기 나와서 끊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것도 근데 쉽지가 않네요. 여기를 나중에 끊고 나서 치면은 30초. 하나, 이게 나가거나 따낼 수가 없는 형태라서 네. 이렇게 치받아야 되거든요. 여섯, 일곱, 사실 뭐 당장 결행을 해도 좀 어렵고, 근데 여기가 뚫려버려서 이 그림은 백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 고민 끝에 입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철환 선수는 혹시 이 꽃을 먼저 두었다면 막고 나서 끼웠을 때 이렇게 막아버릴까봐 중앙에 먼저 끼웠나요? 이 두 점을 백이 버리더라도 네, 이쪽 자세가 워낙 훌륭하고 두텁기 때문에 10초. 그때는 이 교환이 악수가 되거든요. 셋, 넷, 그런 그림이 좀 떨렸다고 느껴지고, 지금은 이제 백이 위로 들 수 있는 것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끼워준 교환 덕분에 백이 훨씬 더 두텁게 됐어요. 네. 네, 뭐 묘한 타협이 이루어지네요. 백은 두터움을 얻고 핵은 좌변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백은 이제 이쪽을 두텁게 처리해 두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렇게 느는 자리가 큰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가요?
네, 이미 이제 늘지 않더라도 충분히 두텁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었거든요. 아까는 늘면서 백을 두텁게 만듦과 동시에 흙의 모양을 좀 제한시키는 의미가 있다면 지금 이미 백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돌들이 아니라서 좀 넓은 데를 두고 싶어요. 지금은 이곳을 늘어간다면 흙이 상변 쪽을 향했을 때 이 세력이 조금 죽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늘어갑니까? 늘어갔어요. 김승현 선수는 정말 지금까지는 아주 두텁게 두고 있어요. 네, 반대로 흙에게 젖힘을 당했다고 한다면 네. 그 모양 형태가 중복이 될까봐 조금 겁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걸쳤을 때 이 자리가 아프다고 본 것인데요. 일단은 백은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끊어가는 것은 안 되고요. 30초. 뭐 늘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되죠. 밀어도 막아서 잡혀 있고 젖히면 쳐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흙이 이렇게 치는 자리가 좀 아프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래도 이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상변으로 먼저 가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철 선수는 조금 더 욕심을 냅니다. 이수가 욕심을 낸 건가요? 그러니까 백의 세력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한 발 덜 가고 싶거든요. 그래야 이제 백도 30초. 벌릴 자리를 내어주고 뭐 한 칸을 뛴다든지 혹은 네. 이쪽을 굳혀간다든지 6. 그 정도만 두더라도 이제 가능한데 네. 최철 선수의 기풍이 좀 드러나는 한 수예요. 여기를 이제 글쎄요, 침투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들어오라는 얘기였군요. 네,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뛰어서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졌었는데 네. 근데 김수재 선수가 3-3을 팠다면 이 가장 수는 수비적인 거 아닌가요? 네, 괜찮게 된 거죠. 전투를 좀 피했습니다. 김승재 선수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되면 아까와 같이 상변에 들어가는 자리는 백으로서는 이제 어렵겠고요. 네, 그렇죠. 흙이 뭐 젖혀서 두 점을 잡던 뭐 늘어서 세력을 쌓던 침투는 어려워졌고요. 그렇다면 김승재 선수가 이 세력을 사용할 만한 곳이 지금 당장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늘어둔 좋은 자리긴 한데 나중에 젖혔을 때 셋, 넷, 다섯. 막아야 돼요. 느는 것은 또 밀리면은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막는다면 어쩔 수 없이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흙은 이렇게 또 잡아가는 또 보너스가 생기는 것이죠. 네, 지금은 최철 선수가 이제 실리 쪽으로 달리고 있고요. 이제 김승재 선수는 이제는 우변 쪽에서 뭔가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변 모양을 키워가면서 중앙과 좀 어울리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걸쳐서 네. 바다만 쉰다면 밀어와서 이건 괜찮아요. 우변과 중앙이 이제 호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걸친다면 흙은 안 받아줄 겁니다. 받지 않고 이 날일자가 워낙 좋아서 흙의 세력을 넓히고 이쪽을 제한하고 지금은 양걸치면 두렵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백도 걸쳐가지 네. 못하는군요. 그렇다면 흙이 뭐 눈목자라든지 이쪽 부분으로 벌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방금과 같이 뭐 눈목자로 두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네. 글쎄요. 모양을 키워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김승재 선수는 글쎄 여기를 흙이 온다면 글쎄 침투를 보고 있을까요? 이제는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근데 물론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귀가 지금 흙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한 칸씩만 뛰더라도 이돌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돌들이 없다면 백에게 양걸침을 당했을 때 조금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안정이 돼 있는 만큼 글쎄요, 지금 들어오는 것은 흙 입장에서 무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젖혀서 두는군요. 네, 정말 두텁게만 두고 있어요. 네. 이것이 좀 김승재 선수의 그 맞춤, 그러니까 최찬 선수를 상대하는 맞춤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것인지 아, 본인의 평소 기풍인지 약간 좀 믹스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정도까지 두터운 느낌은 아니에요, 김승재 선수가요. 근데 젖혔을 때 이 자리가 급소인가요? 이 선을 빠졌어요. 네, 뭐 안 받으면 늘어가서 이쪽 막을 때 네. 이제 꼬부린다면 네, 수가 나죠.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한 칸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한 칸으로 받는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여전히 베개 늘고 나중에 나와 끊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30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침투만 하더라도 붙이기가 어려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돼서 네. 4번 남았습니다. 있는다면 이쪽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뚫어가는 순간 하기 좀 곤란하죠. 그래서 오히려 한 칸으로 받는 것이 백이 이렇게 침투를 했을 때 더 얇아진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가장 좀 두텁게 그래서 받았습니다. 최철환 선수는 오히려 나중에 끊었을 때 이유를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투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이 중앙 두터움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가 참 어렵게 보여지는데 여섯, 김승재 선수는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가고 있을까요? 어깨집기는 네, 괜찮은 감각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네. 그래서 홍민표 의원도 우하를 눈목자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장단점이 있어요. 눈목자는 이제 귀가 노출되는 의미가 있고, 날일자는 지금처럼 어깨 짚는 자리, 백이 다가오더라도 간격이 더 넓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최철환 선수는 오늘 작전을 뭐 제대로 실리로 가겠다 그런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목자로 둬서 3-3을 파여서 어설프게 실리로 앞서 나가는 것은 나중에 두터움이 좀 작용할 수 있다. 네. 백에게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섯, 일곱, 네, 조금 더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럼 본인의 장기인 공격보다는 선실력 후타계를 보여주려는 건가요? 네, 지금 오늘의 최철환 선수는 평소 본인 기풍과는 다른 바둑을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그것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사실 김승재 선수고요. 이래도 싸웁니까? 지금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춤형 전략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최철환 선수는 결국 싸워요. 어떤 장면이든 네. 어떤 상황이든 결국 싸우기 때문에 애초에 두텀을 좀 구축해 두면은 그 싸움에서 편하게 임할 수가 있거든요. 김승재 지금- 선수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군요. 네, 지금은 이렇게 두텁게 그리고 지금도 어깨 짚고 뛰어가는 좀 실리적인 것보단 전투에 대비한 그런 선택을 했잖아요. 일곱, 여덟,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철환 선수는 끊어갑니다. 3번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맞붙는 싸움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동안의 실리를 내어주고 두터움을 비축을 했는데요. 글쎄요. 우상을 끊어올 줄은 예상도 못했어요. 네, 김승재 선수가 사실 좀 성의를 보인 거거든요. 이 정도 두면은 설마 여기 끊어오진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간 거예요 지금. 일단은 한 점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뒤로 쳐서 이 한 점 버리는 건요. 셋, 이거 중앙이 집이 아무리 많이 나도 여섯, 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리를. 근데 쳤어요 지금? 이거 당연히 늘고 싸울 줄 알았는데 네. 늘고 입구자 둬서 여기 오면은 그래도 건너붙이는 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싸워볼만 하죠. 네, 오히려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장면으로 보여줬었는데 네. 이건 뭐죠? 쉽게 한 점을 내어주는데요. 이거는 글쎄요. 김순희 선수가 이제 그쪽을 두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이렇게 싸울 찬스를 놓치면 나중에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집 부족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약간은 좀 소극적인 움직임을 취했는데 확실히 지금 많이 참고 갑니다. 네.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어깨 짚는 수로 양쪽을 가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밀어가면 띄어두어서 네. 이것은 호구, 뭐 막는 수, 여기 막는 수가 다 노출되면서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아래로 밀었을 때는 아래로 밀었을 때도 역시 밀거나 뭐 뛰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 아니다. 네, 그렇게 김승재 선수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흙에 단순하게 잡아두더라도요. 이게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민 것이 커 보여요. 그리고 이 두 점은 그래도 결국엔 부담으로 작용해서 네. 중앙에 이제 백이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김승재 선수는 이런 선택을 한 이상 여기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여기 두 텀도 잃고 여기 끼움까지 당해서 이 실리도 별 볼 일 없어지면은 약간 이도저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4번 남았습니다. 또 뒤에서까지 단수 친 흐름이었기 때문에 선수는 100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최철원 선수 처음으로 초읽기 한 번을 사용합니다. 네, 최철원 선수의 펀치력이 사실 엄청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이거는 백이 충분히 싸울만 해 보였었거든요. 근데 김승재 선수만의 또 해석이 있을 겁니다. 5, 6, 그리고 지금 AI 승부 예측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아주 팽팽하다고 보고 있고요. 연속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단단히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글쎄요, 잡는 것이 아닌 더 강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최철원 선수 손은 올라왔고요. 선택은 바로 밀었어요. 그냥 받아주네요. 글쎄 여기를 입구자 가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 네. 왜냐면 끼우는 건 안 되거든요. 이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흙이 자충이죠. 네, 이제 띄워둬야 되는데요. 밀었을 때 또 전투 젖혀간다면 충분히 할 만한 전투다. 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타이밍이라는 걸 봐서는 뭔가 도움이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좀 시간 연장의 의미가 있고요. 일단 이 바둑은 지금까지는 최철원 선수의 실리, 김승재 선수의 두텀으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자, BGF와 포스코 캠텍의 전반기 1위 결정전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7라운드 3경기입니다. BGF 김승재, 포스코 캠텍 최철현 주장의 만남. 자, 오늘로 12번째 대결인데요. 일단 초반부터 흙의 실리 백의 두터움으로 이어졌던 바둑이었어요. 네, 평소와는 조금은 다른 듯한 두 선수의 지금 바둑을 볼 수 있고요. 네. 최철원 선수가 사실 이렇게 실리적인 바둑을 두는 모습도 사실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상변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지금 어떤 흐름인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백은 흙의 모양을 이제 삭감을 했고요. 흙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쪽을 좀 지켜내고 이 자리 꼽으려 가면서 중앙을 계속해서 의식을 하고 있어요. 네. 글쎄요, 이 정도라면은 받아준다면 애초에 이제 실리는 흙이 괜찮거든요. 근데 중앙이 좀 그래도 지워진 느낌이 있어서 지금까지 흐름은 그래도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쪽 접전은요. 뭐 띄워야 되는데 이렇게 띄워만 두더라도 중앙의 폭이 점점 작아지고 이제 우변도 사실은 30초. 하나, 큰 집 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승재 선수가 우산을 하나 나가뒀었거든요. 네. 그 수는 왜 두었던 걸까요? 그거 시간 연장의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냥 시간 연장이었을까요? 네,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미리 자충을 만들어 두려는가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군요. 네, 이거는 언제든지 사실 백이 할 수 있는 교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은 것이 글쎄요. 뭐 중앙 저촉할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지금 백이 스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앞서 우변의 백이 막아두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는 근데 가치가 조금은 줄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 밀리기 전에는 그래도 큰 자리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흙이 뛰어간다면 사실 큰 집 아니거든요. 조금 자리 가치가 줄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김승재 선수는 이곳 하나를 교환하고 나서 뛰어두었네요. 물론 흙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도서 잡히면은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반대로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두었을 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어가는 것이 커지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장면에서는 이제 보통 호구자리 급소로 가는데 지금은 오히려 악수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막힌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은 지금 흙이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최찬 선수는 확실하게 안정을 취하면서 동시에 큰 자리죠. 집을 제법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상의 한 점 백이 살려둔다면 네. 중앙에 흙 넉 점이 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흙도 이제 이런 식으로 기대간다면 네. 이 백도 지금 아주 강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뛰어서 네, 이 도로는 지금 없죠. 자연스럽게 기대면서 타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재 선수는 젖혀간 것이고요. 지금도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구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쪽에 두 방을 얻어냈고 이쪽도 자연스럽게 호구를 두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김승재 선수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철환 선수는 역시 반발의 화신이죠. 조금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바로 가면 괜찮나요? 뭐 끊을 수밖에 없어요. 백은 여기서 넣는 것은 이상하고요. 글쎄요, 지금 여긴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 자세가 나중에 이쪽에 듣는다면 좋은데 이 백이 이렇게 웅크리는 게 선수예요. 나오는 게 있죠. 아, 네. 받아야 한다면 생각보다 백의 형태가 두텁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백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것인데 최철원 선수는 글쎄요. 그렇다고 여기를 당장 이런 싸움이 됩니까? 근데 뭐 이 돌이 생기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네.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조여서 잡히는 형태라서 쉽진 않죠. 지금도 우측을 받으라는 얘기군요. 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받아둔다면 그 다음이 있어요. 글쎄요, 오히려 이쪽 넉점을 좀 가볍게 보겠다는 생각이 있어 보이네요. 꼭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글쎄요, 뭐 중앙 쪽으로 둘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 살리는 것은 이 두 점이 사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선수가 된다면 그렇다 여기까지 두자니 선수는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백의 형태가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흙이 먼저 움직이더라도 좀 백의 형태가 너무 좋아서 괴롭고 차라리 넉점 버리는 진행을 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두 칸을 둔다든지. 그럼 백도 지금 잡진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이미 이 돌이 와서 그래도 요석이긴 해요. 이 돌을 잡아두면은 사실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좀 어려워요. 네. 이거는 나중에 뛰는 게 좀 있어서 또 잡아야 되는데 집으로 오기 좀 이득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잡자니 약간 단수 활용이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여기도 선수고 지금 그래도 모자로 공격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요. 네.
우변을 막아두네요. 네, 근데 공격 이쪽에 듣는 게 많아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뭐 김승재 선수처럼 네, 이쪽 맞고 두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미 형세 판단해봐야 되는 바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확실히 흙의 집이 많아 보이죠. 지금 이쪽 귀 그리고 이쪽 귀. 이쪽 양쪽 귀는 거의 서로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백의 집은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뭐 세어본다면 여기 두 개가 이제 20집 조금 넘고요. 여기까지 30집이 좀 넘습니다. 35, 뭐 55는 나 있어요 여기요. 20. 그러니까 집만 보면은 지금 반면 거의 20집 정도 흙이 앞서 있습니다. 이제 백은 이제 이쪽 공격을 통해서 네. 중앙의 집을 자연스럽게 만들거나 나중에 넉점 잡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권리. 그리고 여기가 아직 주인이 없는 귀지만 뭐 백이 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가능성은 이제 백 쪽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갈라가는 작전은 괜찮아 보여요. 일단은 이도를 압박을 해야만이 백으로서는 좀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돌이 생기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해서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이쪽 하변을 깰 수가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철 선수도 이제 이돌과의 연결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자체 내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교환은 우화 방지해 두겠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오면은 사실 이 교환이 돼 있다면은 최철 선수는 잡으러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붙이면 네, 자체 내에서는 살기는 어렵겠네요. 두 집은 안 나는군요. 네, 늘어둔다면 여섯, 일곱. 치중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김승재 선수도 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방향을 그래서 틀었어요. 네, 받기 전에 먼저 응수를 물어본 것이고요. 뭐 기로 받는다면 글쎄 이런 식으로 젖혀서 끊는다면 약간 글쎄요. 근데 이것은 가능한데 뚫어가는 것은 가능한데 이러고 잡으러 간다? 약간 연결고리가 허술해지긴 했거든요. 입구자로 연결이 안 되죠 지금은. 하나, 둘, 약간 이런 작전을 좀 구상하는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막았고요. 늘어서 살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늘더라도 이렇게 늘어둔다면 날짜로 두더라도 막아둔다면 여기가 선수가 들어야 되는데 네, 들어도 근데 살기 쉽지 않네요. 두 집이 안 나나요. 네, 이렇게 두고 붙여둔다면 네,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백 입장에서는 뭐 끊는다든지 젖힌다든지 이게 느는 수가 아닌 다른 수를 넷,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한쪽으로 젖혔고요. 여기서 더 이상 흙도 여유를 부리기는 어렵죠. 이런 식으로 여유를 부린다면 지금은 이제 젖혀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구를 치는 수가 있어서요. 이러면은 늘어야 되죠. 네, 입구자로 간다면 막으면 이제 이렇게 둬서 간단하게 살고요. 치중을 가볼까요? 네, 지금 치중을 가더라도 30초. 이렇게 막는다면 둘, 셋, 네, 끊는 단수 것은 치면? 네, 이어서 아, 네. 일곱, 여덟. 그래서 지금은 흙은 여유 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수 쳤다는 것은 있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후구를 쳐서 둘 생각이 있어 보여요. 혹은 미는 수인데 글쎄요, 근데 미는 것은 약간 그래도 끊는 약점이 신경이 쓰여요. 네. 있는 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막고 단수가 선수가 들어서 바로 사는군요.
네, 이렇게 훅으로 친다면 네,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여기까지만 타이밍에 해두고 분명히 있는 뒷맛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호구를 치는 것은 그래도 입구자가 좀 신경이 쓰이죠. 네. 건너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막는 다음에 이렇게 막아서 이건 자체 내에서 수가 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수까지 선수라서요. 네. 흙이 이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 찝으면 셋, 넷, 다섯, 네, 늘어서 패가 납니다. 여덟, 아홉. 그럼 흙도 좀 빠른 타이밍에 우변에 젖혀놓는 교환 하나만 간다면 네, 아까처럼 넘어가는 수는 100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것을 좀 방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환이 되어 있다면 네. 백은 끊어 잡는 것을 선수로 할 수 있고요. 흙도 귀를 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김승태 선수는 정말 지금까지는 두텁게 그리고 안전하게 바둑을 이끌고 있고요. 최철원 선수는 뭔가 조금은 아슬아슬해 보이긴 네. 합니다만 조금 더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수법들을 네, 찾고 있어요. 사실 중앙을 좀 빨리 연결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계속 다른 곳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이런 식으로 둔다면 얼핏 보면 연결인데 30초. 하나, 치면은 못 이어요. 따야 됩니다. 넷, 있는 것은 이제 뚫어서 있는 순간 여기가 잡히니까 아, 네. 그래서 따야 되는데 따면 뚫어요. 끊는 것은 이렇게 끊는 수가 이제 노출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끊어서 둔다면 역시 젖혀서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중앙에서 바로 움직였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교환 하나로 백 쪽에 더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30초. 글쎄요, 일단 흙의 연결고리가 이쪽이 불확실하다면 다섯, 여섯, 네, 갔어요. 근데 당장에 여기 젖히는 형태가 백에게는 좀 아픈 형태라서 뭐 백이 바로 결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뭐 백도 차분히 간다면 여기 젖히는 자리가 괜찮은 자리입니다. 근데 흙이 이어서 받았을 때 집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죠. 네. 여기가 그래도 꽤 크게 나서 흙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렇다는 것은 어, 그렇죠. 지금 가지 않는다면 네, 백이 직부족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김승재 선수도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참았어요. 네, 그동안 뭐 사실 지금의 단 한 번의 전투를 위해서 네. 마치 참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아까부터 집으로는 20집 차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어요. 백이 뭐 이렇게 둬서 좋다면 이렇게 들 수 있는데 흙이 이어서 다집되고 이제 할 데가 없어요, 바둑이요.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네, 이제 김승재 선수의 승부수 그리고 마지막 중앙 공격 총 공세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소라면 최철원 선수의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오늘만큼은 최철원 선수의 타겟 솜씨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 중앙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승부처 자리가 등장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오늘 바둑도 좀 짧게 끝나는 단명국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은 뭐 잡느냐 사느냐 집으로는 백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상 집 차이는 많이 나고요. 공수, 공격과 타겟의 승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흙도 이제 따내고요. 있는 것보다는 따내는 게 낫군요. 네, 이쪽 이제 끝내기 관계가 있어서요. 백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흙은 연결고리를 찾을 만한 데는 없고, 네. 중앙 자체 내에서 눈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AI는 5대 5라고 하는데
이게 타겟 쪽이세요? 공격 쪽이세요? 저는 보통 타겟 쪽을 좋아하는데 네. 보통 타겟할 때 좀 편한 그림은 좀 기댈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너무 두텁고 이쪽도 넉점이 잡혀있는 형태라서 큰 활용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유일한 활용 수단이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나가버리면 뭐 봉쇄는 안 되거든요. 안에서 두 집 만들기가 이거 만만치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트 선수가 너무 버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일단은 갇혔어요. 그런데도 AI는 흙 쪽의 손을 좀 들어주는데 글쎄 혹시 내어주고도 집을 그동안 많이 벌어 놓은 건 아니겠죠? 여기 버리고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왜냐면은 크겠죠? 이쪽을 제외하고 반면 아까 20집 정도 물론 합의에 더 늘어나면은 흙이 더 많겠지만 이 돌을 버리고 흙이 이기는 그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백이 꼬부리지 않고 젖혔기 때문에 네. 이제 끊어서 활용하는 것이 있어요. 백이 이런 식으로 한눈 잡는 것은 지금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기도 당하고 이쪽도 추가적으로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 늘거나 이쪽부터 해결하고 나서 둬야죠. 이 교환을 하고 나서 그때 뭐 잡는다든지. 네. 그래야 이쪽 추가적인 활용을 안 당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자, 남았습니다. 조일기를 사용하는 김승재 선수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이렇게 뿌리채 끊어서 이어버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찝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요. 네. 당장 찝는 것은 이제 이어서 아까처럼 네 이거 축으로 잡히니까요. 네, 단수 교환하고 네, 네. 이 교환은 있어야 되죠. 일단 있어야 되고 30초. 하나, 백이 여기서 찌르는 순간 이제 늘어요. 다섯, 네. 여섯, 근데 이제 백이 수가 느니까 여덟, 아홉, 이렇게 둬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데 이게 빈축이 묘하게 이렇게 끊어서 성립이 안 되네요. 백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백이 안 되는 그림이죠. 그렇네요. 근데 김승현 선수 끊어왔어요. 백이 안 되는 그림 저희가 그려봤던 수순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위로 막는다면 네. 그래도 지금은 이쪽 올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 막는다면 30초. 뚫어갔을 때 둘, 그때 뭐 이제 하나 막아두고요. 다섯, 여섯, 여전히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여덟, 근데 이 형태가 칠 때 자충이네요. 이것도 백이 안 돼요. 이거 이을 수가 없는 형태라서 일로 치는 형태가 안 나옵니다 지금. 자, 실전은 아래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길 나가야지 이 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잡고 따내게 된다면 네. 이거는 봐도 끝났어요. 사실 반영이 좀 잡기 어렵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30초. 그런데 늘어서 두는 것이 아까 이쪽에 수가 느는 것은 분명한데 네. 일곱, 여덟, 아홉, 이 추가적으로 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이쪽과의 수상전 단수도 안 되죠. 이어서 안 되고 아까 묘하게 여기가 빈축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시점도 지금 늘었는데 흙도 한 번 더 밀었네요. 네 어차피 이제 늘어야 된다는 뜻이죠. 늘고 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백은 아래쪽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늘고 그러니까 한 수만 늘면 예를 들어서 찔러 볼까요? 이런 식으로 둬서 밖에만 할 수 있다면 아, 이쪽 단수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흙이 만약에 이제 막아간다면 네. 이것은 단수를 치고 30초. 하나, 둘, 단수를 치고 셋, 넷, 다섯, 단수를 친다면 잡힌 건가요? 여덟, 아니요 이거 패가 나죠. 이 선으로 쳐도 안 되나요? 이렇게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묘하게 축이 안 됩니다. 그렇네요. 쳐도 늘어서 자충 형태죠. 네. 못 들어가죠. 그러면은 애초에 단수를 끊어서 쳤다면 두 점을 이쪽이 아닌 이렇게요. 예. 축이 안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30초. 하나, 아 이렇게 쳐서 네 이거 축이 성립하네요. 네. 다섯, 여섯, 그럼 백이 뚫어가는 것까지는 되는 거네요. 열. 두 번 남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가 더 있나요? 이거는 좀 바꿔치기인데요. 늘면 이게 좀 묘한 형태거든요. 네. 늘면 그러니까 여기를 못 치는 것은 자충이에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여기 치고 치면은 뒤로 치고 네. 먼저 그렇다 여기 치는 것은 이어서 여기를 못 들어가죠. 30초. 하나, 근데 백이 탈출하는 수단이 여기가 있어요. 일로 단수 치면 탈출이 됩니다. 다섯, 여섯, 아까 다르게 이제 여덟. 이쪽 두 점은 죽지만 여기는 그래도 잡아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 바꿔치기군요. 네, 이 바꿔치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흙에 늘어서 든다면 타협이고요. 네. 아까처럼 찝어서 드는 것이 가능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흙의 형태도 좋지가 않아서 지금 최철원 선수가 지금 찝어서 못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안 보인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최철원 선수 초읽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가 둘, 한 번이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치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네. 자충 형태라서 나가는 순간이 안 돼요. 끊는 것은 여기서 선수라서 축에 걸리고요. 지금은 이거는 바꿔치기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단수를 치고 이렇게 이제 두었을 때 네. 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낫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김승세 선수도 약간 뭔가 좀 나가보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은데 늘었으니까. 네. 넷, 그게 또 다를 수가 있나요? 다섯, 일곱, 네, 이어주더라도 차이가 없을까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물론 뭐 끊어서 또 욕심낼 수도 있어 보이고 끊고 이어서 는다면 네, 백의 수가 한 수, 두 수, 네 수고요. 여기를 또 바로 외워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네. 네, 꼬부리게 된다면 네, 당장은 흙이 이렇게는 못 두겠어요. 하나 더 밀어두는 순간에는 가능한데 그렇다면 여기 나가면 흙이 먼저 하나 밀어두는 수법도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타협의 길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초읽기에 읽어봐야 할 자리가 너무나도 많았고요. 형세 판단도 했어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나가는 수를 좀 결행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수 자체가 네, 성립하는지는 또 의문이었어요.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타협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쪽의 형태는 원래 백의 형태였고 근데 지금 흙은 두 점 잡고 여기도 깔끔하게 연결이 되죠. 흙으로 친다면 네. 여기 못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차단이 어렵죠. 그리고 하변 쪽도 한 번 더 막아간다면 다 집이 되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타개가 잘 된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넉 점을 이용해서 전체를 연결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요. 네, 뭐 지금은 형태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집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 네, 여기까지 20, 30, 만 150집이 채 안 나네요. 마지막 하나, 둘, 근데 흙은 거의 이른 집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백두 차례긴 합니다만 네. 집 차이가 제법 납니다. 딱 1합에 네, 지금은 최철원 선수가 우세를 가져왔어요. 초반 얘기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같은데요. 초반이요. 네, 20집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그 두 텀으로
잘 살리지 못했던 바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승부 예측도 흑쪽으로 많이 기울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타협 그리고 사실은 그 두터움을 가진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바꿔치기 타협이 일어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지 네. 서로 얻을 거 얻고 내줄 거 내주고 이제 그런 그림이 된다면 기존의 실리로 앞서 있었던 쪽이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워낙 두터웠기 때문에 중앙을 다 잡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승재 선수가 여기 젖힌 게 실수였어요. 결과적으로는 꼬부렸어야 됩니다. 이걸 젖혀서 끊김으로써 이쪽의 형태가 지금 자충에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돌이 탈출하려면 이 두 점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버려서 네, 지금처럼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요. 아마 백이 꼬부려서 두었더라면 최철원 선수도 중앙 타기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승재 선수가 지금 변수를 만들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다른 쪽에 흑돌들이 잘 정돈이 돼 있어서 변수 찾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네, 이쪽도 사활이 지금은 네, 문제가 없고요. 네. 여기도 가장 네. 빈 공간이라면 좌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젖혀서 이 한 점을 좀 수중에 넣는 그런 큰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집 차이를 글쎄 좁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보여요. 주찬 선수는 지금 더 하려는 건가요? 네 여기서 더 이득을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찔러서 네. 악수 교환하고 이제 잡아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뭐 여기 또 당하고 자체로 당했는데 나중에 빠져나오는 것이 또 남아 있어요. 정말 이쪽 저쪽 다 당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아, 좀 괴로운데요. 어쩌면 김승재 선수가 빠르게 네, 투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둑은 단 한 번의 승부처 자리였던 것 같거든요. 네. 1합에 좀 승부가 낮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딱 하나 마지막에 좀 이런데 한번 노려봐야 될까요? 있는다면 여기 단수가 선수라서 네. 이거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여길 치면은 네. 나가는 것은 치고 이어서 이 자체로 잡혀 있어요. 연결해야 되네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해야 되죠. 근데 여기도 해줘야 되고 아, 네. 이러고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네, 여기 젖혀버리면 안 되죠. 반대로 연결이 되네요. 네, 시전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김승현 선수가 진짜 뭐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당하는 이 상황이 정말 괴롭겠지만 어쩔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뭐 최철원 선수는 선수로 또 기분 좋은 활용을 한 셈이 되겠죠. 네, 최철원 선수가 팀의 이제 주장으로서 이제 3승 2패를 거두고 있고 그 상대들이 상당히 쟁쟁한 상대들이었고요. 그런데 팀 내 그 성적 중에서 팀 내에서는 가장 또 좋지 않은 성적이에요, 그게.
승률 면에서요. 네, 3승 2패보다 안 좋은 성적이 없습니다. 뭐 그만큼 나연 선수, 뭐 이현우 선수 다 4승 2패, 윤찬희 선수 3승 1패. 나연 선수 5승 1패. 변상현 선수가 4승 1패죠. 나연 선수가 5승 1패. 그러니까 제일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사실 3승 2패 최철환 선수인데 그만큼 포스코캠텍의 선수들이 정말 전체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최철환 선수가 여기 나가지 않는 이유는 나가 논다면 되게 나중에 이렇게 받았을 때 오히려 좀 이교환이 악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교환이 없다면 흑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단수를 쳐서 이 두 군데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늘어두는 것을 결행하지 않는 것이고 나중에 흑이 한 번에 살려나오고 싶을 때 두고 이제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승태 선수 입장에서는 이 귀라도 다시 뺏어와야 되거든요. 네. 뭔가 뭐 붙여서 뭐 끊는다든지 물론 이렇게 귀를 내어주더라도 흑은 그 과정에서 따내고 뭐 입구차 활용하고 이제 그래도 우세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뭔가 반전을 꾀할 곳은 이쪽밖에 없어요. 뭔가 상변에 대한 사활 그리고 이한점을 좀 수중에 넣는 그런 그림. 뭐 역전의 발판을 만들려면 네. 김승지 선수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됐거든요. 여기까지. 최철환 선수는 좌상을 지켜두었고요. 상변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상변 사활이 안 걸리는 순간 네. 이제 김승재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이쪽 상변 사활을 정말 공격하기 어렵겠지만 찔러갈 수 있는 급소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네. 엄청난 묘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 빠져서 나중에 입구자 두면 넘어가겠어요. 네, 뭐 이렇게 그쵸? 입구자 되면 한 점이 건너갑니다. 그렇다고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런데 입구자 둬서 건너가는 것과 막는 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막는다고 해서 이 사활이 걸리진 않습니다. 뭐 백이 최대한 와봤자 여기인데 쉽게 찌르고 잡아두더라도 살아요. 네. 지금 이 수도 넘어가는 수 네, 마찬가지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붙인다면 그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백이 뭐 억지로 차단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패도 아니라 네, 백이 고스란히 잡힌 모습이 되겠죠. 네. 네, 지철 선수의 마무리가 상당히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중앙 정리 이후에는 뭔가 해볼 공간이 남지가 않았었어요. 네. 뭐 지금도 이제 막아둔다면 네. 김승태 선수가 늘어둔 이유는 이쪽 간접 보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둬서 끊어간다면 지금은 찔러 들어가서 이거는 흑이 큰일 나거든요. 패가 난다는 것은 변수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변수를 줄 이유가 없죠. 최철환 선수는 막아두더라도 안전하고요. 네, 뭐 지금처럼 뭐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나마 이쪽 중앙 집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네.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집 차이가 좀 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좀 늦출 법도 한데 역시 최철환 선수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철환 선수가 뭐 사실 그 박영호 선수는 딱 계산력에 의해서 네. 딱 좋다고 느껴지는 순간 완전히 걸어 잠가 버려요.
그래서 기회를 안 주는 스타일이고요. 최철원 선수는 걔가 계산력이 그래도 뛰어난 편인데 항상 그 상황에서의 최선을 찾으려고 해요. 네. 동갑내기 두 기사지만 그런 면에서의 기풍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것도 선수가 되죠. 받아야 되네요. 네, 끊긴다면 좌악의 백이 잡히는 형태라서 네, 이런 오히려 백이 더 당하고 있어요 지금. 차이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애초에 벌어진 차이가 견고하게 지켜지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김승재 선수의 실수는 딱 하나였어요. 사실은 여기를 젖힌 수.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실수라고 할 만한 그런 수는 없었고 뭐 두텁게 뭐 김승재 선수가 들고 나온 작전대로 그렇게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첫 실수이자 아마 바로 이제 이 바둑 진다면 회차게 되는 수는 네, 바로 이 젖히는 수였습니다. 네. 끊기자 네, 흙을 잡는 길은 사실상 네, 불가능해졌죠. 최철환 선수의 맞춤 스타일로 잘 짜여졌던 바둑 같았는데요. 네, 중앙 처리가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끝내기에 들어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최철환 선수가 네, 깔끔하게 지금 끝내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BGF와 포스코 캠텍의 7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이번에는 미국 속기대국 포스코 캠텍 윤찬희 선수와 BGF 박영훈 선수의 대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캠텍의 주장 최철원 선수의 우세 그리고 승리가 유력해진 가운데 네, 이제 BJF의 주장 박영원 선수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오늘 경기 포스코가 네, 이거는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만큼 박영원 선수는 네, 이 바둑을 지켜내야 됩니다. 네. 자, 현재 윤찬희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고요. 박영훈 선수는 2번이 남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바둑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전투로서 그리고 사활로서 끝나는 바둑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중반 그리고 정리가 거의 다 돼 있고 끝내기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I 그래프로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아직 집을 세어 보진 네. 않았지만 흑의 우세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 둘, 집이 조금 많다는 판단인 네. 것 같은데요. 다섯, 네, 한번 여섯, 집을 세어 보죠. 일곱, 저희도 한번 여덟, 딱 봤을 때 아홉. 박영원 선수가 다 좋아하는 그런 바둑으로 네, 형성이 된 느낌이 네. 있어요. 착실하게 실리 도초의 실리를 가져가면서 이쪽 장대말에 대한 타겟을 지금 성공시켰거든요. 네, 이쪽 집부터 본다면 네, 이쪽이 여기 끝내기가 백이 거의 할 수가 없는 형태라서 고스란히 집으로 봐야 됩니다. 네, 10, 13, 15, 17, 18, 24집, 둘, 셋, 18, 여기까지 35씩 강하네요. 일곱, 여덟. 사실 35이라면 흑도 집이 진짜 없는 건데 네. 좀 백이 더 없어 보여요. 방금 그게 다 세셨던 거예요? 네. 깜짝 놀랐네요. 여섯, 집은 35. 18, 백직도 근데 은근히 제법 나은데요. 그런가요? 근데 여기가 근데 오히려 백이 압박을 받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백이 잡으면은 네.
백도 30집 이상 나요. 근데 지금 이쪽 손이 못 올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대마가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 뛰어간다면 하나, 전지 둘, 사활이 지금 걱정스러울 정도고, 넷, 다섯, 그리고 자체로 여섯, 흙이 일곱, 기분 좋은 활용들이 여덟, 있네요. 네. 아홉, 연결을 네. 시킵니다. 연결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데 활용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집이 또 불어나는 의미가 있네요. 근데 지금 우한은 어떤 거예요? 우한은 이제 자체로는 못 살아 있죠. 이렇게 꼬부리는 형태가 되고 뭐 찝어만 가더라도 네. 호구로 치는 것은 젖히고 치중 가면 못 살아 있고요. 빠지게 되면 네, 빠지는 것은 이제 치중 가면 이것도 하나, 치중보다 둘, 붙여야겠네요. 지금은 셋, 뒷공배가 많아서. 넷, 네. 다섯, 폐 형태인가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지금 흙이 여기를 그냥 젖혀 있고요. 네. 젖혀 있고 이 꽃을 잡고 이게 잡는 게 확실히 잡은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찝는 순간 이 끝름과 여기 끝름이 좀 노출돼요. 아, 네. 집어서 받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있는 게 선수거든요. 이쪽 받아야 되죠. 끊는 자리가 노출되긴 합니다. 그래서 베개 둔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잡는 주, 하나, 것은 둘, 아니지만 셋, 넷, 근데 윤찬 선수 다섯, 입장에서는 여섯, 집이 불어날 일곱, 공간이 여기밖에 여덟, 없어서 아홉, 곳곳에 숨어 있는 자리들이 꽤 있군요. 네, 박영원 선수가 이득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네. 네, 많이 남아 있었네요. 뭐 중앙은 문제는 없는 거겠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둔다면 사활에 지장은 없습니다.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받으면 네. 양쪽으로 맛보기로 네, 두 눈이 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윤찬 선수도 상당히 실리에 좀 민감하고 그런 집 균형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윤찬 선수를 이제 집으로 압도하기는 어려운데 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좀 득볼자리를 박영원 선수가 마련을 해 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계산했을 때는 이게 집만 보면 백이 오히려 많아 보이는데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런 데 끊어서 이득 보는 자리 둘, 그리고 이런 데 셋, 들여다보고 찝어서 넷, 집이 불어날 수 있는 여지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를 두더라도 일곱, 백이 확실히 여덟, 잡은 것이 아홉, 아닌 네. 의미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나중에 끊어 잡으면 이렇게 집이 또 7집이 불어납니다. 선수니까요. 7집이면 꽤 큰데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흙이 우세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래도 윤채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 그래도 나중에 확실하게 살아있지 못한 이 돌들에 대한 추궁 그리고 여기가 이쪽 연결고리 여기 연결고리로 인해서 거의 뭐 살아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백돌이 막 와서 이쪽 공격하는 과정에서 백돌이 와서 뭐 끊겨버리면 네. 오히려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노림을 윤찬희 선수가 가져가야 되죠. 둘, 셋, 자, 지금 좌측 네. 상단에 다섯, 박영훈 선수의 흑번 여섯,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여덟, 흑승률이 아홉, 65.96%, 백승률이 53.13%입니다. 흑승률이 더 좋아요. 네, 아무래도 흑번으로 두었을 때 특히 바돈리그에서는 장고바돈 많이 나왔었거든요. 장고 대마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네. 그때 좀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박영원 선수 자체가 이제 좀 긴 승부가 되면은 강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마지막. 흑으로 둬서 흑은 하나, 보통 요즘에는 둘, 주도권을 셋, 가져가려고 하고 좀 넷, 먼저 선제 압박을 하고 다섯, 네. 이제 여섯, 그런 것이 일곱, 보통의 패러다임인데 여덟, 백일 것 같은 아홉, 이미지가 있거든요, 박영훈 선수가. 네, 근데 흑으로 근데 되게 두텁게 되면서 그냥 그대로 주도권 안 가져가려고 하고요. 길게만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최대 장기가 발휘가 되니까 네. 오히려 백이면은요 오히려 두텁게만 두면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오히려 100일 때 그런 운영을 조금 더 덜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100일 때 실리적으로 두고 셋, 약간 박영원 선수만의 그런 기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찬희 선수도 100보다는 흑이 훨씬 더 좋습니다. 흑 승률이 51%, 백 승률이 33% 정도 되네요. 아마 그래도 또 속기 대국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속기 대국인 만큼 흑이 먼저 두고 사실 덤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크게 마지막 무너지는 경우는 하나, 없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둘, 셋, 넷, 근데 기풍 차이긴 해요. 다섯, 100번을 여섯, 훨씬 더 잘 두는 기사들. 일곱, 여덟, 뭐 신진 선수도 100번 더 좋아하고요. 박정환 선수도 좀 그런 의미가 있고. 기사들만의 기풍 차이긴 합니다만 이 두 선수는 확실히 흑번을 더 잘 두는 그런 기사들이네요. 지금 흑이 이쪽을 둠으로써 실리로도 크기도 하고 완전히 건너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백돌이 막 와서 끊기더라도 이쪽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만 연결하면은 마지막 하나, 전혀 신경 쓸 수 있는 셋, 넷,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네. 그런 돌이 됐고요. 여섯, 그러니까 모아만 신경 네. 쓰면 되겠는데요. 아홉, 이곳을 이제 백이 이렇게 두고 잡으러 오더라도 이제 한 칸만 뛰더라도 이쪽 돌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죠. 글쎄 윤채 선수는 그래도 여기 2점을 포획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오면은 호구를 치고 끊어가면 그때는 이쪽 잡으러 가고 살면 이쪽 2점을 포획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 2점마저 살려주면은 여덟, 백의 집이 좀 아홉, 보실 것이 네,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교환도 일리는 있어요. 어차피 사람만 준다면 이 교환이 이제 생겼으니까 뭐 이쪽 지키더라도 단수하고 호구 치면 역시 깔끔하게 연결이 되죠. 네. 뭐 그런 것을 방해하고 싶다면 박영원 선수도 뭐 이 정도 두면서 이렇게 차단하면 그때 살고 하나, 둘, 이건 좀 달라졌죠. 셋,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다섯, 여섯, 이렇게 끊어가는 일곱, 것이 가능해지죠. 여덟, 아홉, 네, 중앙을 가르고 나갑니다. 네, 그 수로 인해서 네. 2점 잡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선수 하는 것은 이 사활에 큰 의미는 없거든요. 느는 것과 사는 게 맛보기가 돼서 마지막 하나, 둘, 그렇다고 차단을 네. 하기에는 다섯, 여섯,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일곱, 같고요. 여덟, 아홉, 네, 그래서 일단 붙여보는 거죠. 지금 먼저 찝는 건 어떨까요? 여기요. 네. 뭐 이 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백은 여기서 당장 잡으러 가기는 어려워요. 이쪽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잡으러 가야 될까요? 빠져만 나가도 근데 30초. 예를 들어 잡으러 가더라도 둘, 셋, 넷, 다섯, 여기만 빠져나가도 여섯, 네. 일곱, 끝까지 잡으러 갈 수가 여덟, 없잖아요. 아홉, 이쪽이 열. 걸리니까.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좌하가 더 클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잡은 형태도 아닙니다. 패가 남아있죠. 네, 뭐 찝는 수도 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쉽게 든다면 찝는 것도 일리가 있겠네요. 신중한 선택을 위해서 박용훈 선수 초읽기를 사용을 했고요. 박유원 선수도 이제 승리가 유력해진다면 네. 마지막 아 역시 하나, 둘, 예상대로 넷, 정말 다섯, 치열한 승부가 여섯, 되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1부에서는 1대1 스코어가 나올 확률이 꽤 높아요. 네, 거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것도 역시 백이 하변 제압이 어렵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2점 잡기 위해서는 역시 이 자리를 둬야 되고 네. 집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흑이 이쪽에 있게 되고요. 배가 이렇게 받아야 되죠. 네. 마지막. 글쎄요, 하나, 끊게 된다면 둘, 셋, 넷, 자체로는 백이 끊겼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윤채 선수는 그래서 지금 이 2점을 포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준다면 그래도 여기도 하고요. 양쪽 저처임을 선수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변이 그래도 제법 불어나거든요. 이 한 점을 잡으면요. 네. 네, 이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 선수도 마지막. 글쎄요, 그냥 살아주기에는 뭔가 좀 당한 둘, 느낌이 있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좀 두고 싶은데 이을 때. 근데 어차피 백은 이쪽을 결행 더 이상 하지 않고 끝내기를 진행한다면 그래도 우변의 집은 크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늘어나서 역전이 가능하냐? 근데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흑이 이쪽 잡아가면서 늘어난 실리 그리고 이쪽도 선수로 이득 본 것을 감안한다면 네, 그 진행으로 한번 집을 한번 세볼게요. 네. 이 정도 되면 백이 깔끔하게 마지막. 이득을 챙긴 겁니다. 둘, 근데 셋, 흑도 이제 이런 네. 곳이 다 권리라서 다섯, 여섯, 일곱, 이 집이 좀 여덟, 붙긴 붙습니다. 아홉. 8, 10, 11, 12, 36 40은 조금 안 나네요, 백이. 네, 큰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9집 정도는 흑이 마지막.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둘, 네, 셋,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집이라도 더 여덟, 찾아내는 게 아홉. 중요한 바둑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네. 박영훈 선수도 그냥 살기보다는 중앙에 교환을 해두는 편으로 찾아냈고요. 네, 윤채 선수가 딱 2집 정도만 득볼 수 있다면 이 바둑 역전 가능한데 네. 근데 그 상대는 끝내기에 또 달인이죠? 신인, 달인 박영원 선수라서 네,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최철아 선수와 김승재 선수 바둑이 끝난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종국이 됐다고 하는데 마지막. 결과 함께 하나, 확인해 보시고 둘, 오시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에서의 이 승부처 자리, 김승재 선수가 큰 아쉬움을 남겨줬던 자리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딱 올인 공격으로서 이제 딱 승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네, 아까 그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실전에는 이 공격에서 실패하고 네. 타협이 이루어진 순간 직부족이었어요, 김승재 선수. 그래서 지금 아마 이쪽에 대한 복귀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젖힌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면에서는 네. 일단 백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아래쪽을 이으면서 바꿔치기가 이뤄졌던 건데 네, 중앙을 밀었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냐면요. 네. 이 2점이 요속이잖아요. 탈출하려면 쳐야 되는데 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쳐버리면 네, 지금 네. 뒤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젖힌 걸로 이제 꼬부려서 뒀어야 되고요. 그랬더라면 분명히 좀 흙도 어려웠던 타개가 되었을 겁니다. 네. 자, 상중앙에 대한 호구도 좀 치열하게 메워가는 쪽으로 밀어가는 수순을 물어보네요. 네, 최철한 선수가 오늘도 춤을 추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포스캠텍의 주장 최철원 선수가 먼저 선취점을 따내 주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8대3으로 앞서가고 있었고 그리고 포스코 캠텍 내에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성적이 가장 안 좋았었거든요. 네, 이제는 4승 2패가 되면서 네. 사실 다른 팀원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요.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최철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입장에서 좀 비교적 내용이 좀 아쉬웠어요. 마지막 뭔가 이렇다 할 둘, 전투 그리고 찬스를 잡지 못하고 여섯, 딱 한 번 일곱, 이제 여덟, 승부를 걸 수 있었던 장면에서 조금의 좀 실수가 나오면서 손쉽게 내어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중앙이 좀 많이 메워져 있는 형태가 됐어요. 네, 지금은 역시 박영호 선수가 끝내기를 아주 잘 하고 있네요. 살리기 전에 이쪽을 끊어갔고 그것이 좋은 이유가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엄청 크거든요. 네. 잡아간다면 여기가 다 선수가 돼요. 네. 그리고 꼬부리면 여기 못 살립니다. 이거는 연결 정도가 아니라 잡고선 둘 수 있겠어요. 이게 형태가 상당히 기분 나쁜 형태라서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래도 살아는 있습니까? 오공도화로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만들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여기가 있어서 아, 네. 네, 여기 막으면 이쪽이 집이 나니까요. 선수로 못 살아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이 단수가 악수 애매하네요. 또 단수 안 쳐놓으면 근데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맞거든요. 마지막 하나, 이어만 준다면 이제 단수가 아니라 네. 넷, 다섯, 여섯, 밀고 들어가고 잡으러 가면 이제 걸리는데 아홉, 그렇네요. 이것을 이렇게 막음으로써 지금은 안 걸리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수를 안 끄고 아래쪽 단수 치고 치중 가면 아, 이 교환 안 하고. 네. 그것이 괜찮네요. 네, 가능해 보입니다. 아까 같은 형태로 돌아와서 만들어질까요? 가만히 들여다 이 교환 안 하면은 되네요. 자체로 이것은 못 살아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꼬부렸을 때 자체로 백이 일로 있는 것이 사월이 안 걸린다 하더라도 네. 별로 집으로도 득이 별로 없긴 해요. 이쪽 찔른 자체가 워낙 아파서 결국은 흑이 이쪽을 나중에 두 점을 잡아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기는 둬야 돼요. 여섯, 근데 일곱, 여기까지 못 하나요? 여덟, 아홉. 안 될까요? 아, 그것은 그래도 여기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선수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있고 싶은데 네. 그건 두 점을 다시 잡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 달라지는 것은 이제 단수가 있으니까 끊어도 이제 연결 고리가 있는 것이죠. 흑이 이어주게 된다면 우변에 젖혀 있는 자리는 마지막. 100의 권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뭐 안 봐도 사활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서 여덟, 아홉. 있고 나서 급하게 젖힐 때요. 여기를 찝어두고 이쪽을 살린다면 한 칸 띄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입구자로 받아준다면 사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워낙 큰 자리라서 네. 백 입장에서 정말 갈등이겠네요. 그렇다고 그냥 잡자니 여기 오히려 젖혀 이어버리면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를 맞고 치받아서까지 버틸 수 있다면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두더라도 이렇게 다섯, 치면은 여섯, 방어가 되죠. 일곱, 견뎌지네요. 여덟. 아, 견딜 수 있다면 그래도 네, 잡는 쪽으로 가야겠네요. 네, 박영 선수는 그 자리가 선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치중 가고 이제 있는 것은 이렇게 치받아서 잡히는 궁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둬야만이 네,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 찍고 둘, 이제 이어야 셋, 되죠. 넷, 다섯,
뭐 치받고 다섯, 찝더라도 일곱, 여기도 이어됩니다. 아홉, 2패를 지면은 잡히는 형태라서 이렇게 된다면 선수로 빅을 만든 것이죠. 네. 네, 이 수는 여기가 조금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끊고 나서 있는 것은 너무나 쉽게 잡히고요. 마지막. 돌려치고라도 못 살아요. 둘, 근데 집으로 당하고 살 수만 있으면 네. 그나마 다행인데 네. 캐에 여섯, 걸려서 일곱, 여덟, 그래서 안 찝나요? 아홉, 여기 백. 여기 집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되게 그러니까- 단수 칠 수 있겠네요. 네, 그 백이도 선수라서 이렇게 처리되면은 그 뒤로는 찬스 없습니다. 윤찬희 선수 지금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쳐야 돼요. 여기까지 당하는 거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아파 마지막. 보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치더라도 여기 다섯, 연결가 따내는 것이 그래도 맛보기라서 네. 여덟, 살아 있어요. 아홉, 자, 오히려 하변으로 먼저 갔는데요. 아, 이거는 그래도 괴롭네요. 여기 최소한 여기는 흙이 옵니다. 왜냐면 아, 이렇게 네. 선수가 들어서요. 근데 여기도 선수라서 이쪽 사활이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럼 백이 지금 우변을 잡은 게 아니라 하변을 지켰다고 보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흙이 들 수 있어요. 지금은 백이 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끊기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여기도 다 하고요. 여기도 하고 있는다면 네. 네, 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우변 흙 한 점을 포획을 했어야지 그래도 부족하나마 따라갈 수 있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흙이 우변 한 점까지 살리는 코스라서 네. 집 차이가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AI 승부 예측도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종반 끝내기는 인공지능보다 박영훈 선수가 더 정확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축을 간혹 못 보는 경우와 이제 끝내기에서 좀 완벽한 끝내기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약간 뭐 버그라든지 그런 오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승부를 이기는 길만 찾기 때문에 네. 완벽한 끝내기로 갈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기는 것이 안전하게 이기는 것이 이제 완벽한 끝내기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좀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 오히려 그쪽입니까? 아, 그것도 참 얄밉네요. 지금은 이쪽에 백돌이 없으니까 아까처럼 맞고 치받는 것이 아까는 이렇게까지 버틸 수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요? 근데 지금 흙이 있는 것이 오면은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슬아슬하게 버텨진 거죠? 네. 이렇게 둘 때 이제 이렇게 버텨진 마지막. 건데 하나, 둘, 그거는 이제 백돌이 있었을 때 가능한 얘기죠. 넷, 근데 지금 흙이 다섯, 이어져 있는 돌이 여섯, 있다면 수가 일곱, 납니다. 네. 여덟, 오, 역시 아홉, 수순도 정확하네요. 자, 그래서 백이 한 칸으로 받았고요. 네, 이 자체로도 이제 흙이 이득을 본 것이고 꼭 여기를 안 두더라도 지금은 괜찮아요. 물론 아직도 큰 자리긴 합니다만 네. 8집 자리죠. 근데 뭐 여기 찝고 나서 네, 이어둔다면 네, 흙이 좀 차이를 벌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대로 박영훈 선수의 승리가 굳혀진다면 아까 BGF 마지막. 김영삼 감독님이 얘기했던 영봉 승부는 셋, 네, 나오지 않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항복을 선언하네요. 네, 좀 차이가 벌어지자 윤찬희 선수가 이제 포기를 했고요. 네,
주거니 받거니 이번에는 BGF 주장 박영원 선수가 네, 승리를 가져오면서 1대1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딱 최철한 선수 바둑 보다가 최철한 김승진 선수 바둑 보다가 딱 왔잖아요. 이 네. 바둑으로요. 딱 모양이 이거는 박영원 유인데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간 안 해봤지만. 네. 근데 이런 형태 딱 어떻게 보면 좀 잘게 쪼개져서 집을 만들고 그런 바둑을 워낙 또 잘 두는 기사라서 네, 또 마무리까지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네. 자, 박영훈 선수도 이번 7라운드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최철한 선수와 함께 4승 2패를 달려나갑니다. 네. 주장이 승리를 거둬주면서 7라운드 3경기 1부는 1대1 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 전반기 1위 결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BGF 포스코 캠텍, 과연 2부에서 웃는 팀은 어느 팀이 될지 잠시 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